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을 계속 지금 높여가고 있죠. 27대의 각종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서 대만에서 또 무력 시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만에 집중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서쪽 인도와의 전선에 다시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여 대의 다련장 로켓 발사기를 갖다 놓는 등 무력을 지대지 유도무기 무력을 엄청 증강하고 있는데, 이 상황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차기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슈퍼호넷,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 그리고 미국의 F-35 이렇게 세 개가 경쟁하는데, 슈퍼호넷이 그리펜에게 져서 탈락했다는데 보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캐나다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던 보잉의 FA-18EF 블락 3 버전이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재밌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9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어 왔던 보잉이 가장 먼저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주말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잉이 지난 11월 25일 캐나다 정부로부터 작전 요구 성능 미달을 이유로 전투기 도입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캐나다 공군의 ROC를 충족한 후보는 록히드 마틴의 F-35A와 사브의 자스-39EF 그리펜 NG 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잉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은 아직 캐나다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라며 현재 캐나다 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공식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논평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공군은 130대의 FA-18AB 전투기를 CF-188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해서 현재 76대를 운용 중인데요. 당초 캐나다는 F-35A 전투기 8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2015년 지스탱 트리도 총리가 F-35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서 캐나다는 노후화가 극심한 CF-188 전투기를 4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FA-18EF 슈퍼호넷이 가장 먼저 탈락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최초로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전투기가 주력 전투기로 채용될지, 아니면 트리도 총리의 고집이 꺾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가 트리도 총리 6년째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트리도 총리의 선거 공약이 F-35를 계약 파기할 것이다, F-35 안 할 것이다, 이게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황당한 건데, 왠지 모르게 아무튼 F-35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고 미국제 전투기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트리도 총리가 친중 행보를 많이 보였죠. 요즘 좀 정신 좀 차리고 있는데, 그런 친중 행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F-35, 아니 우리가 북미 방공사령부 노라드 통제를 받으면서 미국이 지금 다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비싼 F-35 사야 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놔서 캐나다 여기 있고 러시아 여기 있지만, 이걸 지구로 다 겹쳐버리면 캐나다의 북쪽과 러시아의 북쪽이 그냥 거의 마주보고 있는 그런 북극권 상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북극권에다가 지금 미그 31을 개량해서 킨잘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고 수호이 35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데, 캐나다는 그게 지금 40년 전에 샀던 가장 극초기형 호넷 전투기, 이걸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데, 총 130대 사가지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부품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한 60대 정도는 퇴역시켜가지고 부품용으로 쓰고 77대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F-35 도입하려고 했는데 트리도 총리가 F-35 왜 해? 우리가 비싼 거 그거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왜 니들 안보 무임승차해? 전투기 빨리 사!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전투기 알았다 살게. 그러니까 이제 F-35 싫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호넷 전투기를 썼으니 보잉이 이때다. 이 F-18 슈퍼호넷 이거 호넷하고 발전형이니까 또 연관성도 많고 하니까 이거 슈퍼호넷 들이대자. 총리가 F-35 그렇게 싫어하니 이 슈퍼호넷은 가격도 싸고 좋아 해서 들이댔는데, 아니 스웨덴의 그리펜 NG보다 더 못하다. 도대체 ROC가 어떤 ROC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이 슈퍼호넷 블락 3 같은 경우는 성능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리펜 NG보다 못하다. 아니 캐나다가 얼마나 넓은 국토예요. 그리고 북쪽에 이 허드슨만까지도 가서 방공 다 해야 되는데 그리펜 가지고 거기까지 항속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이런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해서 보잉은 정말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데, 그러면 트루도가 총리가 워낙 F-35 싫어하니까 이제 그리펜하고 두 개 남았으니까 F-35 치고 그리펜이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왜? 캐나다 그 넓은 국토의 방공을 미국이 다 해주는데, 야 그럼 니들 따로 해라. 왜? 스웨덴은 나토 국가가 아닙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지만 핀란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노르웨이하고는 달라요. 나토 국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르웨이는 뭐 F-35 도입하고 했지만 스웨덴은 그동안 계속 비겐이다, 드라켄이다 이런 전투기 개발하면서 나토와는 조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왜? 소련하고 너무 가까이 있었고 하니까 중립을 표방하면서. 그런데 노라드에서 연합작전을 해야 될 캐나다가 또 미국이 거의 방공을 다 해주는데 안보 무임승차 이야기까지 듣고 있으면서 나토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동맹 전투기인 그리펜을 사용하면서 미국에게 계속 방공해줘. 이거 말이 안 되겠죠? 미국과 캐나다의 이 군사적 동맹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인도 국경에 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장착한 H-6K 폭격기를 띄워 인도를 자극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접경 지역에 대규모 로켓과 전술 탄도미사일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엄중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최근 인도와의 분쟁 지역인 라다크 동부 일대에 대형 차량이 오갈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 이곳에 다련장 로켓과 전술 탄도미사일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인디아 투데이가 현지 시각 1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라다크 일대에 미사일과 다련장 로켓을 운용하는 포병 전력을 크게 증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라다크 일대 양국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라다크 일대에 배치한 전력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뚱펑 21은 물론 전술 탄도미사일인 뚱펑 16 그리고 300mm 대구경 다련장 로켓인 PHL-03 등인데요. 중국은 지난 10월부터 이 일대의 병력을 5만여 명 이상 증강하고 100여 문의 로켓과 미사일 발사 차량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군 소식통은 인디아 투데이에 중국이 최근 티베트인을 대상으로 모병 작업을 벌여서 이 지역에 장기 주둔시키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본토에서 온 장병들이 고산지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니 고산지대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뽑아 실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라며 중국의 최근 국경지역 병력 증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인도는 한반도와 대만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배후를 위협하는 제2전선이 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를 자극하며 도발을 하는 것인지 그 의도에 무엇인지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라다크 지역, 바로 히말라야, 그 위에 카라코룸 산맥, 그 위에 파미르 고원, 이 카라코룸 산맥 지역에 있는 게 라다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캐시미르 지역이고 여기서 국경 분쟁하고 있죠. 우리가 K2라고 하는 그 산,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게 히말라야가 아니고 저 보니까 카라코룸 산맥 여기입니다. 카라코룸 산맥의 최고봉이 K2. 카라코룸 산맥은 검은 자갈의 뭐 산, 뭐 이런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뭐 검은 자갈 맞네요. 여기다가 이 300mm 다련장 로켓인 PHL-03 이거가 사거리 한 100에서 150km 되거든요. 이걸 지금 한 100여 문 갖다 놓고 뚱펑 21은 사거리 1500에서 2500까지 나가는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인데 여기에 90킬로톤짜리 핵탄두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대지 미사일까지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서 2000km 이상 날아가면 인도의 수도 뉴델리 그리고 캘커타 이런 데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자신의 수도를 때릴 수 있는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갖다 놨으니까. 물론 뭐 중국의 뚱펑 31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기지 옮기지 않아도 때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전술 탄도 미사일을 갖다 놓고 거기다 핵탄두를 교체하면 바로 때릴 수 있는 이런 자산을 갖춰놨다. 굉장히 불쾌하죠. 그리고 또 뭐 인도도 최근에 그들이 아그니 5라고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0km짜리 이거 배치를 했는데 이거 뭐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대만에서 전쟁을 할 것 같은 중국이 왜 인도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향해서 이렇게 전력을 증강하냐. 그게 대만과 전쟁을 진짜로 할 건데 후방에서 성동격서 또는 양동작전 이렇게 해서 후방에서 제2전선을 미국이 획책해서 인도에게 자극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가 이런 엄청난 전력을 증강해서 우리가 대만 때릴 때 니들이 함부로 도발하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아. 그냥 이걸로 확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이 지역에 인도는 우리 K9 자주포 갖다 놨죠. K9 자주포가 얘들에게는 사거리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확 쓸어버리는 K9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